간소하게 사는 것은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나의 삶에 쓸데없는 짐을 만들지 않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의 삶을 더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부러 만드는 습관도 있고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들도 있습니다. 물건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물건 하나를 드러내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꺼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물건은 1층으로 놓아야 한눈에 잘 보여서 찾기도 쉽고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도 쉽습니다. 속옷 같은 경우도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위로 쌓아놓지 말고 옆으로 세워서 놓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찾기도 쉽습니다. 물건마다 제자리가 있으면 가족 누구나 찾기도 쉽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않아도 다 파악이 됩니다. 물건의 제자리가 없고 여기저기 그냥 쑤셔 넣게 되면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해서 또 새로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종류의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손톱깎이를 사용했을 때도 바로 제자리에 둡니다. 좀 이따 또 쓸 건데, 오후에 또 쓸 건데 하고 그냥 쓰던 자리에 두면 물건의 제자리가 바뀝니다. 물건을 비우다 보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던지 아니면 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다 해져서 새로 옷을 사야 될 경우에는 그 해진 옷을 잘 잘라서 걸레나 행주로 이용하던지 비운 다음에 새로운 옷을 들여야 나의 옷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간은 한정돼 있고 옷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공간이 좁게 느껴집니다.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내 마음에 들 경우에는 내가 쓰던 가방을 하나 다른 지인에게 주거나 나눔을 해서 비우고 새로운 가방을 두어야 더 이상 물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계속 선물 받고 쌓아두기만 하면 정작 쓰는 가방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들어오면 하나가 비워져야 내 공간이 잘 유지가 됩니다. 보통 깔끔하고 깨끗한 수납장을 사서 잘 정리해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납장이 많다는 것은 곧 물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다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냥 수납장 안에 깨끗이 잘 정리만 해두면 정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많습니다. 뭔가 물건을 많이 비웠는데도 티가 안 난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수납장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납장이 있는 공간만큼 공간이 비워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서 훨씬 여유롭습니다. 저는 수납장이나 수납 공간이 3분의 2 정도 비면 그 수납장을 비운 다음에 나머지 물건들은 다른 수납 공간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수납장이나 수납 공간을 비워가다 보면 물건의 수는 빠르게 줄고 빈 공간은 늘어갑니다. 물건을 잘 정리한다고 수납장을 계속 늘리는 것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물건만 보관하는 것은 우리 집이 물건 보관소만 될 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마음 내킬 때 집안 여기저기 수납장들을 열어봅니다. 어느새 신기하게도 내가 모르게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비울 물건들이 한 가지 이상 나옵니다. 그 비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면 꼭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비워야 합니다. 내 물건이 아닌데 비우는 것은 가족들의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진 물건들, 작아진 아이들 옷, 너무 많은 여유분의 물건들 모두 비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면 그것에 딸려오는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에 함께 사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보면 세탁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에 필요한 세제들도 있고, 세탁기 청소용 세제, 섬유 유연제 대신 식초를 썼지만 그 식초 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기를 없애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없어집니다. 청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기도 청소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필터, 청소용 솔 등이 있습니다. 청소기를 없애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없애란 소리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니까요.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오는 충전기, 이어폰, 여분의 필름 등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나눔을 하거나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을 사게 되면 이어폰은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방이 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릇도 적어서 요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치웁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공간이 점점 좁아집니다. 한 번에 치우려면 양이 많아서 바로바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칼과 도마도 사용한 다음에 바로 씻어서 말려둡니다. 치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릇도 바로바로 설거지합니다. 요리 다 한 스텐팬이나 냄비가 바로 씻어지지 않을 때는 물에 담궈서 불립니다. 조금만 담궈 놓으면 깨끗이 씻어집니다. 다른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불리기만 해도 잘 닦이거든요. 설거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여분의 컵이나 그릇 등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이 많으면 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설거지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거지할 그릇이 자꾸 쌓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그릇을 확 줄이고 필요한 그릇만 사용하면 설거지도 쉽고 그릇 꺼내고 갖다 놓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식기 건조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수대에 걸쳐 놓는 스텐만 같은 거에 그릇을 말립니다. 주방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그릇은 금방 마르기에 마르면 바로바로 제자리로 집어넣습니다. 주방은 언제나 간소하게 유지됩니다. 기저귀천을 수건으로 사용하면 잘 마르고 부피가 작아서 좋습니다. 이것을 쓰다 보면 얼룩이 지거나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걸레로 사용합니다. 저는 세탁세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열대우림을 파괴시켜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빼앗는 함유가 들어가지 않는 올리브 비누를 사용해서 손빨래를 합니다. 물론 옷도 빨고 걸레도 빨고 손도 씻습니다. 비누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이 비누로 걸레를 빨 때 잘 비누칠해서 세면대를 닦으면 금방 깨끗해집니다. 따로 세면대 닦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걸레 빨 때 닦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내 수고도 절약됩니다. 욕실 거울은 저희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사일을 정해서 당번이 닦는데, 만약에 제가 목욕을 해서 수건을 빨아야 될 때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수건으로 거울을 닦습니다. 물론 청소 당번이 신문지로 닦은 것보다는 덜 깨끗하지만 그래도 수건 빨기 전에 닦으면 일석이조가 됩니다. 빨래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옷을 갈아입은 후 샤워한 후에 빨래를 빱니다. 저희 집 가족들은 1인 1수건을 하기 때문에 각자 수건은 각자가 빱니다.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수건을 빠는데 수건을 빨지 않을 때는 보통 햇볕에 널어 말리기만 합니다. 빨래를 따로 하는 시간을 가지면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들 수 있지만 빨래를 모아놓지 않고 샤워할 때마다 빨면 별로 번거롭지 않습니다. 손빨래를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각자 빨래는 대부분 각자 빱니다. 아이들 빨래 중 부피 큰 것만 도와주기도 합니다. 나의 습관이 모여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삶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기도 합니다. 삶의 구석구석 나의 간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됩니다. 2부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